아, 이게 또 정력이 너무 떨어지면 어떡하나. 넷이나 뭐 황관,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남사방TV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갱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내분비내과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내분비내과 산하에는 뭐 당뇨병학회, 뭐 골다공증학회, 갑상선학회 이런 것도 있지만 갱년기학회도 있어요. 여성 갱년기학회, 남성 갱년기학회, 이쪽 이제 호르몬과 관계가 되는 과이기 때문에 같이들 많이 합니다. 여성 갱년기는 이제 산부인과 쪽 선생님들이랑, 남성 갱년기는 또 비뇨기과 선생님들이랑 해서 학회를 또 많이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는 한도 내에서 이 남성 갱년기, 다음에는 여성 갱년기도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도 요즘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남성 갱년기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도 있고 또 잘못된 상식도 있고 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남성 갱년기라는 거는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대를 정점으로 해서 매년 1%에서 2%씩 떨어진다 해요. 40대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젊은 사람에 비해서 20%, 30%, 심하게는 뭐 10% 수준까지 떨어진다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남성 호르몬이 주되게 하는 역할은 뭐냐? 첫 번째는 남성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범죄자들을 막 거세를 한다 하잖아요. 이럴 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건데 약물을 써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남성 호르몬 분비를 확 억제를 시키면은 남성성, 공격성, 야한 사진을 보면은 아, 야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서 갱년기 증상을 느낄 때는 이제 좀 무기력하고 기운도 없고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된다 그래요. 공격성 같은 게 많이 떨어진다 해요.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이 정서적인 면에도 참 중요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요인은 근골격계를 만들어주고 유지시켜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떨어지면 이제 근력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감소되고 또 한편으로는 체지방 분해 작용 기능도 있거든요. 비만, 특히 뱃살 많이 생기기도 하고 한다 하죠.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정력과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해요. 실제로 예로 과거에 우리 넷이나 뭐 황관 이런 분들을 정소를 완전히 절제해서 거세를 하지만 이제 남근은 남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은 조금만 있어도 발기가 되고 관계하는 데는 지장을 안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남성 호르몬의 거의 90%는 이 정소에서 만들어지지만 한 10% 정도는 부신이나 지방세포에서도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한다 그래서 막 정력이 확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근력 강화라든가 무드라든가 이런 거는 좋아지지만 정력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남성 호르몬에 대한 전문의약품으로도 주사제나 또는 경구용 제제로 남성 호르몬 떨어진 사람한테 처방할 수 있는 약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그런 무드가 떨어지고 근력 감소도 심하고 하면은 저는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성 호르몬을 치료를 하려 할 때 제일 또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혹시 탈모를 또 많이 유발하지 않을까. 이 남성 호르몬 과다 때문에 탈모가 온다, 대머리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맞는 얘기긴 해요. 이 남성 호르몬이 강력한 활성형 남성형 DHT라 그러는데 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거로 이제 바뀌면은 이 남성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한다 해요. 그래서 모낭에 작용을 하면 당대사도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활성도가 떨어지고 성장기가 상당히 저하가 되고 휴지기가 엄청 길어져서 탈모를 유발한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대머리가 정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물론 남성 호르몬이 관여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그 모낭이 예민하게 남성 호르몬에 반응을 하는 체질적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거지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와서 대머리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머리 치료를 한다고 해서 남성 호르몬을 뭐 확 없애거나 또 남성 호르몬을 내가 주사나 경구용으로 먹는다 해서 대머리가 유발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모낭에서의 남성 호르몬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전립선 치료제로 사용을 하는 남성 호르몬이 활성형 남성호르몬으로 되는 거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게 전립선 치료제로 나와 있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작용을 이제 좀 떨어뜨린다 해서 이 약을 복용을 하는데, 이 약 복용을 하면서 또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또 정력이 너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욕 감퇴나 정력 감퇴에 미치는 그 부작용은 거의 1% 수준 이하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일하게 그래도 휴지기를 줄이고 성장기를 늘려주는 이런 작용이 모발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나와 있죠. 전문의약품으로. 자꾸 머리가 많이 빠지고 나이 들어서 하시는 분들은 그 전립선 치료제 그 약을 복용하시는 거를 너무 주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이런 발기부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근데 실제로 이 발기부전의 거의 90%는요, 정신적인 문제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당뇨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동맥경화증이 이제 그쪽에 가는 혈류 같은 거를 안 좋게 하고, 또는 이제 신경계통에 문제를 일으켜서 발기부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는 또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크게 뭐 몸에 큰 이상도 없고 하는 분들의 이런 발기부전에 있어서는 거의 90%가 정신적인 요인이 많이 관여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서 막 남성 호르몬을 쓰라 하지 는 않아요. 그렇지만 물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은 일단은 그런 성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고, 또 근력도 좀 약화되어 있고 하니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정력을 막 증가시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비아그라라고 그래서 또 제너릭들을 많이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들 많이 나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자신감이거든요. 일단 자신감을 갖는 게, 뭔가 막 술을 많이 먹고 뭘 하고 해서 안 됐던 그런 이 정신적인 약간의 그 피해,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해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약제 복용하는 것도 저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괜찮다고 보고요. 또 요즘에는 매일마다 먹는 약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약을 좀 섞어서 발기부전 혈관 확장제를 만들어서 아주 저용량으로 매일마다 복용하는 그런 약도 나와서 있죠. 저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한 사람들은 복용하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고 권장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했지만 비아그라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바이그라라고, 바이라는 건 바이시클, 자전거 타기. 이게 더 좋은 발기부전 치료제다. 왜냐하면 자전거뿐만 아니라 이제 하체 운동이죠. 이런 하체 운동을 할 때 하체의 혈류가 원활하게 돌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발기부전 이 치료제는 하체 운동이다. 그래서 자전거도 좋지만 걷는 거, 가볍게 뛰는 거, 이런 운동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체에 근력을 보강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이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결론적으로는요, 갱년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근력과의 싸움이에요. 근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호르몬 보충하는 것도 저는 궁극적으로는 근력 보충을 위해서 하라.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근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근력이 떨어지면 운동도 안 돼요. 뭣도 안 돼요. 다 안 좋아요. 잘못하면 또 근력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져서 낙상을 해서 또 부러질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걷는 게 좀 휘청휘청하고 불안해 보이는 것도 다 근력이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막 늘리는 거는 뭐 쉽지는 않지만 유지하는 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요, 근육은 계속 자극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유지를 하려 해요. 그리고 물론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늘기도 하지만 느는 거는 쉬운 건 아닌데, 일단은 빠지지는 않게 해야 돼요. 그 빠지지 않게 하는 거는 그래도 쉬워요. 왜? 매일마다 어느 정도의 자극이 가해지면 돼요. 그거는 뭐냐?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중에서도 특히 하체의 근육에 거의 70%가 있거든요. 하체 운동 위주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다. 자, 두 번째는 운동 플러스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이라는 거는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몸에 저장을 하질 않아요. 내가 고기를 왕창 먹었다고 해서 그걸 며칠 동안 갖고 있으면서 조금씩 사용하지는 않고 그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배출을 해버려요. 또 흡수도 그렇게 다 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키로당 0.8에서 좀 많게는 1g 정도, 한 40에서 60g 정도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루는 먹었는데 하루는 내가 그냥 김치에 이렇게 밥 먹었다, 나물에 밥 먹었다 하면 그날은 근육이 나가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건 하루에 250에서 300g이 필요하다 해요. 손톱도 자라야 돼, 머리카락도 자라야 돼. 장점막이라는 건 하루에 거의 25에서 30%가 물갈이를 해야 돼. 이게 다 단백질이 필요한 거거든요. 호르몬도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양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든 몸에서 갖다 써버려요. 그럼 근육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매일마다 꾸준히 이루어져야지만 근력 감소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자극을 줘야 된다. 뭐다?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남성 갱년기도 잘 넘어가서 건강한 100세 시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